남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남자 100명 중에 7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주 결단을 내리세요.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노후는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박살나는 겁니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 인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서로 간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도 쓰러지고 이게 없어도 쓰러집니다. 왜 우리 신랑은 저럴까? 이렇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야 되는데, 노후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행복하려면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면요, 친구 간에 5사람이 좋다, 150명이 있어야 된다, 뭐 50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덴버의 숫자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부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요, 참 절묘한 걸 느끼는데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 인자에서 느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노후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부부관계가 깨지면은 그것으로서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노후의 부부관계를 멋진 부부관계로 끌어갈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생긴 대로 살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 그대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은퇴한다든가 노후가 되면요, 한 번쯤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방침을 만든다든가 원칙을 세운다든가 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관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인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고 있는데,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긴 핵과 짧은 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 핵과 짧은 핵. 어느 쪽이 더 기냐 짧으냐를 이걸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서로 간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도 쓰러지고 이게 없어도 쓰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인자를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긴 핵이 누가 되는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첫째 우리가 사람 인자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의 균형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만 이게 딱 안 쓰러지지, 이 중에 어느 한쪽이 좀 힘이 약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따라서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장으로서 역할이 될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죠. 이 균형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사람 인자가 주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요, 짐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 인자에서 기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짐으로서 이긴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함께 하라는 것. 이 스킨십이에요. 이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사람 인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서 스킨십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신랑은 저럴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교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긴 핵은 긴 핵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짧은 핵은 짧은 핵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5가지를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요번에 이 논리를 개발하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림을 하나 사람 인자를 크게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을까 하고 이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맞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람 인자 여기서 얻는 교훈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사람 인자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족자나 액자를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붙여놓고 늘 음미해 가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일단 싸워라. 싸움을 회피하면 신경이 나잖아요. 2. 이성을 잃지 마라. 싸움은 하되 절대로 이성을 잃지 말아야지 막 악을 쓰고 말이죠. 동네방네 소리 질러가지고 나중에 부부싸움이 끝난 다음에 동네 창피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3, 1, 2, 3. 3은 뭐냐? 삼갈 말은 삼가라. 막 싸우되 말이죠. 삼가할 말은 삼가라. 당신네 집안이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시아버지가 말이죠.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이혼하자던가 이런 극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삼갈 말은 삼가라.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싸워보면 알아요. 금방 자기가 잘못했는지. 근데 그걸 꾸역꾸역 우겨가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고 약을 올리니까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사과할 것 있으면요. 잘못됐어. 그만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5는 뭐냐? 오래 끌지 마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끌면은 뭐 며칠씩 밥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부글부글 속을 끓이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증폭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릴 줄 것은 삼술입니다. 삼술. 세 가지 기술이에요. 첫째는 화술입니다. 이 말이 화근이에요. 말이 말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1, 2, 3, 4, 5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신네 말이 시댁이 원래 그런 것이고 말이지 시아버지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고 당신의 집안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화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기를 살려주면서 말이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심술이에요. 심술은 뭐냐? 마음의 기술이에요. 심술,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말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알아야 되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기술을 잘 부려야 된다는 거. 이게 심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술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가 화술, 두 번째가 심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기술은 뭐냐? 기를 살려주는 기술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말이죠. 속상해서 이렇게 할 때도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당신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남편이 말이죠. 나는 노후에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라도 당신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고 말이죠. 또는 고맙소. 요새 보니까 뭐 고맙소라는 노래 많이들 부르고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고맙소. 얼마나 좋습니까? 고마워요. 그래야지 말이죠. 무슨 반찬 투정이라 한다던가 말이죠. 나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 끝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를 살려주는 말 따져보면 왼순이 뭐니 해도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요. 고생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술과 심술과 기술 이 세 가지를 부부관계를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술입니다. 오래된 부부가 되다 보면은 뭐 시시껄렁해지죠, 삶이.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세계를 운영해 보겠다.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조론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명한 탤런트 중에서도 조론을 하셨던 분이 있고 옛날에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님도 한때 조론을 하셨었죠. 그래서 조론바람이 불었습니다. 조론은 뭐냐면 졸업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졸업하는 겁니다. 이혼과 다른 것은 호적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 참견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따로따로 살면서. 그런데 이 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집이 두 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조론이 유행했던 것은 15년 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얼매여서 밥 해주고 뭐 짜증을 갖다가 받아주면서 살 필요가 없이 각각의 삶을 살자 해서 조론을 하게 되고 또 조론을 권고했죠.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 인자처럼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것이 떨어져서 조론이 되면은 인생 폭망한다고 저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조론을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우리도 덩달아서 조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저는 무엇을 권하느냐? 제가 만든 말인데 서혼을 권합니다. 서혼. 서혼은 서자는 뭐냐? 용서한다는 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꾸만 늙어가지고도 예컨대 막 막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당신 그다음에 말이지 어떤 여자 좋아가지고 말이죠 미쳐날뛰었지 뭐 이렇게 패해 묵은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을 또 긁어 부스럼을 내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래 좋다.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겠다. 용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많이 써봅니다만은 성혼 선언문이라는 게 있죠. 성혼 선언문. 이것으로서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한 번쯤 그런 의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생일날이라든가 아니면은 결혼 기념을 맞아가지고 오늘로서 과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자. 그래서 서혼 선언문을 낭독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로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우리 멋지게 살아가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오래된 부부로서 더 멋있는 인생, 더 화끈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멋진 부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1, 2, 3, 4, 5입니다.
첫째 일은요,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할 때 보면은 2인칭 화법을 사용해요. 2인칭 화법과 1인칭 화법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2인칭 화법은 당신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2인칭 화법이에요. 1인칭 화법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속이 상하더라도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행동을 해? 하면은 2인칭 화법이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속이 상해 하고 나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1인칭 화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나의 감정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2는 이기죽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죽거리지 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약을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면은요, 담배를 내가 내일부터 끊어야 되겠어 하면은 아 여보 정말 결심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이게 이기죽거리는 거예요. 잠깐만, 이기죽거리니까 약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기죽거리죠. 아이고 젠장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인칭 화법하고 이기죽거리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편과 아내의 잔소리인데, 우리가 잔소리 때문에 많이 싸우죠. 특히 노후의 부부관계에서 잔소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조금만 뭐 하면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아내의 생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빨래를 여기다가 벗어놓고 안 치웠느냐, 왜 방을 이렇게 해놨느냐, 반찬이 왜 맛이 없느냐, 왜 바깥에 나가서 점심을 안 차려주느냐, 이게 다 잔소리가 되죠. 그런데 남편의 잔소리하고 아내의 잔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의 잔소리는요, 남편을 위한 얘기입니다. 여보 제발 술 좀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말아요,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옷을 깨끗이 갈아입으세요. 전부 남편을 위한 얘기가 잔소리고, 아내의 잔소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남편은요 자기를 위한 잔소리예요. 왜 반찬이 이러냐, 왜 와이셔츠를 안 대렸냐, 전부 자기를 위한 얘기가 잔소리라는 거죠. 근데 이 잔소리를 할 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1인칭 화법으로 하느냐 2인칭 화법으로 하느냐, 이기죽거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잔소리 때문에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 2, 3은 뭐냐? 삼생연분임을 잊지 마세요. 부부라는 것은요 그냥 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생연분은 뭐냐? 전생과 현생과 내생, 올레자죠. 이 세 번의 인연이 쌓여야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삼생인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인연이에요. 그것을 늘 심각하게 진솔하게 생각해 가면서 부부관계를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1, 2, 3, 4, 4는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주례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사람 사랑하라. 물론 사랑하라고 하는 게 주례사의 대종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은 사랑의 감정이 사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사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연애한 지 몇 년 됐느냐?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은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러면 웃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해야 된다. 즉 사랑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3년이 지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심장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이 뛰는 사랑은 없더라도 삼생연분임을 알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려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오늘 뭐냐? 오늘부터 실천하라 이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거 없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가 되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기죽거리지 마시고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1인칭 화법으로 해가지고 잔소리라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멋진 부부관계 운영해 가세요. 하여튼 말이죠. 부부관계 중요하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는 모르겠네요. 부부관계를 안 해봐서. 어쨌거나 다들 아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삼식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왜 밥을 세 끼를 다 차려 먹게 하느냐. 그러면 노후가 되면은 남편이 요리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00쌍의 부부를 놓고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죠. 남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100명, 남자 100명 중에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요리를 남자가 하라고 해서 요리를 전담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요리라고 할 정도의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 끓이고 된장찌개 하고 칼국수 하고 때로는 무슨 스파게티도 좀 만들고 뭐 고기 굽고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게 무슨 요리집에서 요리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거조차 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론하고 실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주 결단을 내리세요.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노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삐그덕거리는데 무슨 노후가 있습니까? 정말 노후에 늙어서 필요한 것은 딱 부부관계라는 것. 사람 인자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정말 화끈하게 서혼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꽃피는 그런 노후가 되기를 바랍니다.